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인생책인 임포스터라는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이 가면 증후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도 가면이 있는지,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한번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게 봐주세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테스트부터 간단하게 해볼 건데, 임포스터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대요.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첫 번째, 나는 사람들 앞에서 실제보다 더 유능한 척한다. 사실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척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고 평가받는 일은 피하고 싶다. 사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 남들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평가받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세 번째, 지금의 성공은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또는 나의 성공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만큼 성공한 건 다 운이 좋아서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대요. 자격도 없는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믿고 있어서 성공을 해도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한다고 해요. 네 번째, 나는 완벽주의자다. 타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믿어요. 다섯 번째,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한다. 사람들 앞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내가 이번엔 잘했지만 다음에는 실패할까봐 두려워. 내가 최고가 되지 못하거나 특별한 존재란 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너무 우울하고 실망스러워 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여섯 번째, 성공을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임포스터는 두려움을 느껴요. 나를 칭찬해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다음에도 지금처럼 해내지 못하면 어쩌지? 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일곱 번째,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한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실수와 결점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임포스터들은 실수를 무자격과 무능의 증거로 여긴대요. 그래서 자책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여덟 번째, 칭찬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칭찬받았을 때 아니에요, 다 운이 좋았죠 뭐 라고 한다거나 아니에요, 저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자꾸 부정하는 경향이 있대요. 아니, 여러분은 이거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는 이거 전부 다 해당돼요. 근데 이것도 엄청 많이 나아진 건데, 제가 임포스터 증후군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였거든요. 그때는 아예 그냥 가면 인간으로 살았을 정도로 엄청 심했었어요. 그리고 MBTI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곤 한다. 작은 실수로도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임포스터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왜 불안함을 느낄까요? 자기의 본 모습을 언제 들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죠. 이렇게 MBTI에서도 내가 임포스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임포스터 증후군, 가면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임포스터 증후군이란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난 별로 뛰어나지 않으며 내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며 산다고 믿는 불안심리예요. 임포스터들은 성공을 순전히 운이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사실이지만 내 노력보다는 행운의 작용이 더 크다고 믿고 있어요. 운이라는 게 항상 날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운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룬 성공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타고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운마저 없으면 나 혼자서는 잘해내지 못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재 가면이랑 겸손 가면이 있어요. 천재 가면을 쓴 임포스터는요, 타고난 능력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되게 우러러봐. 나를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소희 타고났네, 진짜 잘했다, 너무 멋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너 천재야?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겠죠? 근데 임포스터들은 이런 칭찬을 들어도 찝찝해요. 어딘가 모르게 양심이 찔리는 거지. 왜?
나는 사실 천재가 아니거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난 별로 대단하지 않거든. 다 운 덕분이거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도 자신 없어 하는 내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완벽해 보이는 가면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노력도 엄청 많이 과도하게 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천재 가면을 쓴 임포스터는 내가 목표를 이루기까지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해요. 왜? 나는 타고난 능력자니까. 사람들이 날 천재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다는 걸 남들이 절대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임포스터들은요, 성공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 눈엔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끝내 가면을 벗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겸손이랑 자기 비하적 겸손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감사하는 겸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어떤 면을 칭찬했을 때 내 자신도 칭찬받은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 비하적 겸손은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순종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스스로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잘 못해 라고 대답하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노력은 싸그리 다 무시하는 거죠. 겸손 가면을 쓴 임포스터는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잘 배우고 난 뒤에도 자기 실력을 인정하지 못해서 늘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비하적 겸손을 진짜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100점을 맞아야지만 착한 아이가 되는 거고, 남들과 똑같이 동의해야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모든 걸 나 혼자 책임져야 착한 사람인 거고, 그리고 칭찬받았을 때 에이 아니에요 하면서 일단 부정해야 겸손한 것 같고, 무조건 나를 낮춰야지만 진짜 겸손하고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실로 겸손한 마음이란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겸손한 태도예요. 나 이 분야는 잘 모르는데 혹시 알려줄 수 있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면서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도 진짜 겸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진짜 공감이 많이 갔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굳이 먼저 자신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말하는 건 잘난 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버드 대학교를 다닌다고 말하는 대신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고 돌려 말하는 경우도 있다. 임포스터들은 타인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성공을 인정받는 것을 피하거나 성공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났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걸 알면 저 사람이 질투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잘난 척이다. 아니 맞죠. 내가 상대방이 생각하지 함부로 단정 짓는 거니까요. 오히려 건방지다고 생각해요. 어느 학교 다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서울대라고 하면 잘난 척이 될까봐 걱정할 게 아니라 서울대 다닌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가 가고자 하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나눠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책의 작가님은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예전에 이 교수님도 임포스터 성향 때문에 교수라고 당당하게 말 못하고 학생들 가르쳐요 라고 돌려 말하셨대요. 내가 교수라고 말하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질시받을까봐 두려워하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도 가면 증후군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러는데? 하시는 분들이 은근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포스터 증후군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 보니까 이 가면 증후군을 질환으로 구분할지 아니면 경험이나 현상으로 구분할지 아직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임포스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키는 학습과 실수 학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일찍 들켜버리는 것.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일찍 들켜버리는 거예요. 실수할 기회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특히 사람들 앞에서 실수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다는 실수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부족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오래 걸려도 돼.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해 라고 하는 게 임포스터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천재네. 천재 피아니스트네. 완전 신인 괴물이네. 완전 타고났잖아. 난 걱정 안 됐어. 너가 붙을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 이런 칭찬이 과연 좋은 걸까요? 오히려 이런 칭찬들은 가면 증후군의 시작이 되거나 가면을 더 두껍게 만든대요. 왜냐? 별 노력 없이도 항상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잘했어. 근데 너무 고생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도전하면서 힘든 부분은 없었어? 다음 시험에는 어떤 걸 더 노력할 거야? 라면서 과정과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결과로서의 완벽한 나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는 나, 배우고 있는 과정의 나, 과거에 부족했던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임포스터 책을 읽고 좀 느꼈던 거는 어쩌면 가면 증후군이라는 게 자기 자신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멀었어. 하면서 계속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솔직히 가스라이팅이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스스로 갉아먹고 있잖아요. 아마 우울증 수치도 엄청 높게 나올걸요? 저도 진짜 정말 심각한 임포스터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힘든 걸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최종 결론은 자기 자신한테만큼은 솔직해지자. 자기 자신한테만큼은 정직하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모르면 모른다. 도와줄 수 있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족한 내 모습이든 뛰어난 내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내가 날 인정하면 가면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메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도 좋은 책들 많이 읽어보고 내용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책 추천 영상으로 종종 찾아뵐게요. 연말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2025년 을사년에도 제가 좋은 영상, 신박한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